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2 수능 수학 총평이라는 이름 하에 2023 학년도 수능 시험 이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3 학년도 수능 수학을 위한 교훈 그리고 준비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2 수능 수학에 대해서 자, 오늘 지금 날짜가 12월 2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등급 컷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현재까지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좀 난이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치른 대부분의 학생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것의 유형을 정확하게 학습한 후 그것이 문제지에 그대로 출제되기를 기대했던 선배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해요. 불수능이다, 용암수능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좀 이해는 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문제들, 이런 유형들이 내 눈앞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했던 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서 내가 준비했던 것과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렇게 보였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또 그래. 다른 거 봤는데 또 그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말만 맞는 말이냐?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원 그리고 교사 집단, 입시 전문가 등등 전문가 집단일수록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쉬웠다, 평이했다 이거예요. 예년의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발표했고요. 교사 집단 풀어본 다음에 이거 이전 수능에 비해서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은데 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사실 킬러 문제들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뭔가 낯선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다 쉽게 풀이할 수 있었다라는 논거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총평이자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치, 교훈이라고 했어요. 우리 2023 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난이도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사실 정확히 절대적 난도가 어땠는지 그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시험 보고 났다고 생각을 해봐. 남들 다 어려웠다고 얘기한들 나 쉬웠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아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남들 다 쉬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려우면,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건 당황스럽고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 이 둘의 말이 다 맞는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자, 다른 거 다 막론하고 지금 선생님 여기 적을 거 있잖아. 1년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수능 수학을 공부해 나가면서도 이게 본질적으로 조금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공부해 나가다 보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뭐냐? 이거 어디서 본 문제지? 이걸 먼저 생각했을 시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디서 본 문제지? 라고 했을 시에는 못 봤던 건데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야. 자, 하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겠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한 태도예요. 1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멈춰서 생각해야 돼.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지. 자, 짜잔. 이게 무엇이냐. 이거 어떤 개념이지? 자,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본 후에 어려웠다고 말하는 선배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쉬웠다. 나는 쉬웠다. 이거 어려웠다는 얘기를 난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선배들처럼 되기 위해 이걸 상징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지금은 수학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먼저 생각드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내신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이미 봤던 문제 유형과 같은 것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빠르게 정답을 구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제한 시간 내에 중간 기말고사 잘 맞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인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잠깐 참아야 돼. 평가원은 다른 기준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원은 이거 많이 알고 있다를 기준 삼지 않는다고. 이거 믿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평가원에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평가원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지. 과거의 공부에 배신당한 거지. 평가원은 단 한 번도 많이 외워두었다 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여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 중, 하위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기출문제를 모두 다 외웠으면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10번 아니 100번을 복습했으면 그게 제일 잘 공부한 것이다 라고 평가원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상, 중, 하위권은 현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개념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생각한다. 그것의 깊이에 대해서 골고루 그것도 난도에 맞게 잘 출제한 시험이더라. 그래서 자, 오랜만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오랜만에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수능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오랜만에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이전에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도 본 적이 없어. 잘 몰라. 그러나 당시 이 시험의 속성이 이거였던 겁니다. 문제 은행식으로 기출문제들. 그럼 그것이 빙글빙글 좀 계속 나오던 그런 시험인 거예요. 마치 내신 시험도 일부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그게 시험의 목적이 바뀌고 본질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학습한 과거의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수능 시험, 수학 능력 시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시험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새로운 것을 출제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탄생한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며 공부해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교훈을 약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그것을 찬찬히 수능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 출제 범위가 이전에 봤던 문제, 기억, 그거 아니라고. 언제나 이게 출제 범위라고 했다고. 그것도 아무 개념이 아니라 현 개정 교과서의 교과 개념, 현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과 개념. 그래서 이걸 깊게
개념은 깊게 공부해 두는 것이 최우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꼈을 겁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보든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 기준이 있어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의 룰이 이것이 아니라 시험의 룰이 이것이라고. 자, 그러면 기출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연습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떠올리고 생각해 나가면 풀이되는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다만 이게 너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맹신했을 시에는 이거 어디서 봤던 기출 문제지? 라고 했을 시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기출은 기준만입니다. 현 교과 과정에 맞는 기출 문제들, 그것을 통해 내가 그 기출 유형들을 외워두고 학력고사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또 비슷한 것을 물어볼 거야. 개념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기준을 획득한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은 문제 유형들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평가원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 틱하다 많이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평가원의 관심사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새로운 것 이거 언제나 환영이다 이러고 있어야 시험지를 봤는데 왕창 있어요. 환영이다 하고 있으면 유리하겠지. 그냥 표정만 보세요. 새로운 것 내가 준비한 거랑 좀 다른데? 다음 거 볼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새로운 거다? 환영이다. 지금부터 그냥 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하다는 거야. 자, 하지만 겁낼 필요가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것도 다 너를 묻기 위한 거야. 너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준비해 온 거야. 라고 하면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이번 수능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선 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지만 사실 전 문항 모두 이러합니다. 자, 문제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개념을 깊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문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불리하다라고 했냐면 이거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하면 불리하고 어떤 개념이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내가 이것을 보고 이거 어디서 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시에는 똑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식과 식이 있으면 연립 이런 가장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형태를 놓고 보았을 때 약간 이게 겁을 집어먹게 되기도 하고요. 당황스럽잖아. 이거 언제 본 거지 하면은 뒷번호에서 봤어요. 이런 거. 근데 9번에서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표면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야.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지? 라고 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깊게 공부해야 한다.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이게 고2에서 고3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수로그 함수야 뭐 수1의 첫 번째 단원이잖아요. 뭐 직선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어떤 개념이지?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그걸 떠올려 보세요. 직선이 뭐 이거지.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지. 그럼 동일한 결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연립? 자, 그랬을 시에는 사실 이 문제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모든 부분을 놓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의 조작 자체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을 찾아내야만 풀리니까 계산량 많아지고 안 풀려버릴 수도 있고 모든 문제 전문항 동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이 직선이 있어요. 너는 이름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름이
우리 수원 교과서에 있는 애잖아. 자, 소재는 직선, 과, 지수함수다. 여기까지 동의? 동의했어요. 자, 일단 개념에 대해서 그놈이 뭔지 명칭은 안 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더 했어야 이게 깊이 있게 안다라는 것이냐? 식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본질입니다. 그것을 알고 접근했을 시에는 문제의 키 포인트를 바로 쥐고 시작하게 돼. 자, 이 직선에 의해서 이것을 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선, 1차 함수. 굳이 수능 시험에 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던 것이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놈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놈에겐 반드시 대사가 있어. 나 기울기가 일정해. 라고 여러분 선배들은 굉장히 여러 차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지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문제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찾아내야 되냐? 이 그림 자체가 20점이다 라고 20번 이상 여러분 선배들 들었다. 기울기란 지금과 같은 직각삼각형으로 표현되고 델타 X와 델타 Y의 비율이다. 고1 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수원에서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수2에서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름도 많아.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간접 출제 영역의 내용이 아니라 중요 개념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문제풀이의 관문과도 같았던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찾아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는 것까지가 동일한 그림이잖니? 간단한 계산 또는 너 1, 2면 되네요. 1대 2대 루트 2. 바로 찾아내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개념을 깊이 있게 그것의 의미까지 떠올려 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깊이 있게 그 녀석의 의미 및 과정까지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제대로 시작된다. 시작조차 힘든 문제가 이 문제뿐 아니라 12번도 있었습니다. 뭔가 식의 변형인데 인수분해, 그걸 못하면 못 찾아내게 돼 있거든. 그건 뭐 때문에 출제된 건가요? 선생님이 방금 언급했던 미분 과정, 함수의 극한 계산 및 미분이라는 파트에서 다항함수 및 삼각함수 모두 인수분해를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에 키를 쥐고 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1,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계산 또한 훨씬 편해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의 결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최선의 풀이, 보다 유리한 풀이. 이거 계산이 많았던 시험지다라고 말 안 할 수가 있어. 계산 능력이 중요하다? 아니 계산을 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부분 또한 바로 그 개념의 본질로부터 비롯된다. 자, 지수함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본질이 뭔가요? 이건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를 깊게 공부해본 친구들만 알 수 있는 거야. 비율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이 녀석 뭐예요? 1 증가할 때마다 동일한 만큼씩, 1 증가할 때마다 동일한 만큼씩 증가한다고. 리니어하다라고 말하고 등차라고 말하지. 근데 이것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하면 1 증가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래서 0,1 모두 지나는 지점으로부터 1,a를 지나고 그리고 2,a 제곱을 지나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곱하기 a배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지수함수다.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는 지수함수 내에서 뭘 중요하게 공부했는지 그냥 그 범위만 알면 돼. 뭘 공부했고 뭘 공부 안 했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게 개념을 깊이 안다는 뜻인 거야. 야, 직선이랑 지수함수랑 연립해 본 적이 없어.
평가원 시험에도 있었나요? 없지. 당연히 없지. 이 안에 없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건 뭐지? 지수함수의 본질, 뜻, 그리고 지수함수의 점근선, 평행이동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풀이가 최선의 풀이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2예요.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2예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와 버리기 시작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율, 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끼리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 계산을 2번 출제하지 않았겠구나. 동일한 계산을 2번 시킨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니라 둘이 관계가 있는 거야. 평행이동? 너 또한 델타 X, 델타 Y 방향이구나. 그 다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 함수, 지금 점근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점근선이 3분의 8에 있으니까 그 비율 관찰이 힘들잖아? 내렸어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려서 Y 이퀄 3분의 2의 X 플러스 3제곱. 그럼 얼만큼? 1만큼 내려와서 P'이라는 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얘도 내렸어요. 얼만큼 내려주면 되니? 이번엔 3분의 8을 내려주면 돼. Y 이퀄 3분의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었고 이 녀석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8만큼 내려온 거야. Q 프라임. 다 됐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3분의 2가 의도를 갖고 있다니까. 지금 일단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너 1만큼 내려왔고 너는 3분의 8, 거의 3에 가까운데 3만큼 내려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Y좌표의 차가 2였는데 1 내려오고 3 내려왔으면 Y좌표가 같아졌을 텐데 조금 모자라게 내려와서 3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X좌표의 차는 방금 전에 찾아냈던 것처럼 1만큼의 차이가 난다. 우리 둘의 관계는 이제 좀 더 잘 보이는데 합동인 도형이다. 일정한 비율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합동인 도형으로 나타나 있다. 자, 그럼 너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거 어디에 있겠어요? 1만큼이고 3만큼이잖아. 이 차이 난다고 방금 말했잖아. 여기 가보면 돼요. 그럼 여기 또한 1이거든? 이걸 이제 P'이라고 하면은 요 놈이 Y좌표가 3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끝났습니다. 왜? 지수함수 일정한 비율이에요. 너에서 너로 갈 때 몇 배? 그 일정한 비율이 3분의 2라고 이 문제지에 무려 4번이나 적혀 있었다고. 네가 3분의 2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3등분. 밑에는 3분의 2. 1? Q의 Y좌표가 1입니다. Q'의 Y좌표가 1입니다. X좌표는 0,1,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던 거잖아. 뭐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Q는, 원래 있었던 Q는 3분의 8만큼 거꾸로 올라가 주면 돼.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3분의 11. 집어넣으면 정답 3분의 17입니다. 너무 계산을 안 했나? 싶으면 요거를 알파라고 해볼까? 3분의 2 알파라고 해볼까? 둘을 빼면 3분의 알파인데 3분의 알파가 3분의 1이면 알파의 값 1 맞나? 한 번 더 계산해봐도 되고. 자, 개념을 깊게 공부했을 시에 이와 같은 최선의 풀이가 찾아진다.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고요. 이번 시험은 정말 극단적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깊게 공부했을수록 잘못된 풀이로 안 가. 연립해서 복잡한 풀이로 안 가. 당황하도록 안 가. 대신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그 단원의 본질을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계산이 극단적으로 줄어서 각 문제 모두 지금과 같이 매우 짧은 계산으로 모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 이 문제뿐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가 이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은 기준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출 문제에 이런 발상이 있나요? 직선이 있어서 그걸 델타 x, 델타 y로 찾아가지고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기출 문제만으로 없습니다. 그래? 그럼 기출을 모두 공부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내가 모두 준비할 수는 없다는 뜻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룰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얘는 롤이지. 이것을 통해 개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기준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올해는 좀 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기출 정말 선생님 말대로 요만큼만 보면 뭐 2년치만 보면 5년치만 보면 몇 년치만 보면 충분할까요? 입니다. 안 충분하다고 다 봐도 여러분이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안 충분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이번 중간고사에 뭐 수행평가에 이 프린트 안에서 다 나와라고 하면 정말 이 안에서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안 물어보잖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평가원이 이걸 출제 범위로 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를 대체할 수는 없다. 너를 문제풀이 안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개념을 통해 진행했을 때 네가 풀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는 현 교과 과정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 교과로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것만 해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문제 언제나 환영해야 된다고. 자, 이 안에서만 다 출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자, 그냥 그 기준을 평가원, 사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평가원과 같은 기준을 가지세요. 현 교과 개념에 적합한 건 나오고 아닌 건 못 나와. 다시 현 교과 과정에 적합한 것은 나오고 아닌 건 안 나와. 그게 얘네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안전한 거 딱 하나 있지. 현 교과 과정으로 출제된 평가원의 문제들. 그건 안전하지. 그건 확실한 거지. 그래서 기준 삼는 거라고.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발상 기출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여러분 선배들이 엔제 게임을 통해서 풀이해봤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와 2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기울기 너 대 너는 1대 2다 K, 2K 해서 지수 로그 함수 안에서 이것을 활용해 보는 것 풀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 교과 과정과 적합한 것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시는 무수합니다. 이번 교과서 아니 이번 기출 문제 전체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 15번 당황한 친구들 있지? 그것과 동일한 거 기출에서 출제된 적이 있나? 없다 이거야. 그것만으로 다 된다? 아니라는 거야. 제일 비슷한 거 따져봐도 최근에 2022학년도 예비 시행으로 출제했던 문제 그 또한 네모가 아니었고요. 빈칸 문제가 아니었고요. 최근 평가원 시험 문제 12번 그 또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출제될 수 있었나요? 교과 적합성이 높으니까. 자, 또한 그렇다면은 평가원스러운 것과 평가원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사설틱한 것, 뭐 그런 것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 그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12번?
가장 많이들 이거 사설 모의고사나 사설 문제집에 있을 법한 건데 이런 식의 변형이 이런 것이 출제된다고?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평가원에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야. 현 교과 안에서 개념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제될 수 있다.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분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극한 계산을 통해서 xn제곱 미분하면 nxn-1제곱이다 라는 것을 구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내내 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인수분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를 결정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평가원의 목소리인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개념을 깊게 공부했을 때 얻어지게 되는 것, 주변 문제들을 통해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모든 것들을 문항 속에서 다 찾을 수 있고요. 이 방향으로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진 시험입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룰이에요, 룰. 완벽히. 그리고 기준을 얻은 후 가리지 않고 이건 나올 수 있어, 이건 나올 수 없어, 그거 가리지 않고 너를 중심으로 해나가면 된다. 자, 여러분은 1년 후의 수능을 나는 쉬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